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8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3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2월 8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경자년, 무인월, 갑진일이 되겠고요. 일진, 갑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공부할 명식은 일간, 간목이 되겠고요. 간목에 태어난 원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일간과 원령의 어떠한 상관성이고요. 그 상관성을 토대로 해서 나머지 글자들이 어떻게 주어져 있느냐를 잘 살피는 것이 사주 보는 기본 간법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 되겠죠. 자, 간목이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살펴보면 양목이라고 하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목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대림목. 비유를 해서 대림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대림목은 글자 그대로 큰 숲을 이루는 나무다라고 해서 아주 큰,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적송나무 같은 거죠. 아주 큰 적송이라든가 전나무 같은 것도 저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편백나무 같은 것도 아주 향이 좋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쭉쭉쭉쭉 뻗어서 자라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간목이고요. 그런 성향을 향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은 향할 향자에다가 하늘천자죠.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간목입니다. 근데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하고는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약간 성향이 다르다.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목이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회목이라고 해요. 회목 내지는 회초라고도 하고요. 이 회초는 쉽게 말하면 화초 같은 그런 것을 말하고요. 넝굴, 식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을목을 생각할 때는 화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이고요. 간목은 뭐예요? 그냥 소나무라든가 전나무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간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단단하죠. 물론 이제 십천간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것은 경금이 가장 단단한 것이지만 경금을 제외한 나머지 10간 중에서 간목이라고 하는지 굉장히 단단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간목 같은 것을 가지고 옛날에는 집을 짓고 기둥을 쓰고 대들보를 만들고 했던 그러한 재질이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아주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아주 소중한 제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간목을 갖다가 동량지 목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던 것이고요. 간목은 다 자랐을 때는 경금 같은 걸로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걸로서 배다가 어떻게 큰 배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큰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궁궐을 지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가구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간목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을목은 단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볏짚 같은 거 이게 볏짚 같은 것을 을목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볏짚을 갖다가 을목인 볏짚을 갖다가 옛날에는 가마니도 만들고 집색이라고 해서 집신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신었지만은 그게 그렇게 강한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량지목으로 쓰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을목은 회초 회목이기 때문에 얘는 화를 봐서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습니다. 을목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강했을 때는 관살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은 을목 같은 경우에는 관살보다는 인성인 물이죠. 물. 그 다음에 식상인 화를 취용해서 을목을 따뜻하게 해주고 촉촉한 물을 주게 되면 을목은 꽃을 피울 수 있는 겁니다. 같은 나무라고 하더라도 간목의 용도와 을목의 용도는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원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목 같은 경우는 똑같이 간목은 용도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는 배다가 대들보로 쓰는 용도가 있지만 간목 자체도 목이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용도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목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꽃을 피우는 생목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 자란 나무라서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는 성목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란 나무를
봅니다. 다 자란 나무로 보게 되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성목으로 보는 것은 추절이라든가 동절, 즉 가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성목으로 보는 것이고요. 생목으로 볼 때는 대체적으로 봄, 여름이죠. 그래서 춘절이라든가 하절,春하절 같은 경우는 생목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春하절에는 나무를 키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쪽으로 조합을 맞추는 것이고요. 성목으로 볼 때, 즉 가을이라든가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성장을 멈추고 이때는 성목, 다자란 나무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금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천수에 이르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춘불용금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추불용토라고 했습니다. 춘불용금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나무는 금을 쓰지 않는다, 불용금이죠. 그 다음에 가을의 나무는 토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가을의 나무는 토를 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제가 강의한 게 있어요. 간목 식간성종론이라고 해서 간목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놓은 강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식간 성정론이라고 해서 간목부터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가지 식간에 대한 특징을 강의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거는 유튜브에서 찾아와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 블로그에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요 위에 보면은 제 3 그리고 4주라고 되어 있고, 요거 N자는 네이버 블로그를 뜻하는 것이고, 요거는 빨간색은 블로그에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데고 들어가셔가지고 식간성정론 간목 찾아보시면 추불용토, 춘불용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월이라고 하는 것, 즉 봄에 태어났기 때문에 금을 쓰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봄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아무리 왕하다 하더라도 봄의 나무는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단계예요. 아무리 큰 은행나무라든가 아무리 큰 목련꽃 같은 거라 하더라도, 아무리 큰 나무라고 해서 그걸 베는 게 아니라 목련꽃이 봄에는 꽃을 피운다니까요. 근데 꽃을 피우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라든가 서리가 내려서 꽃몽오리를 얼어 죽게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봄의 나무는 금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서리라든가 이런 걸로 보고요. 아니면은 새가 와가지고 꽃몽오리를 쫓는 것도 해당이 되고, 아니면 진짜 칼 같은 걸로 새싹이 돋는 것을 다 이렇게 뜯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나무는 그 한 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갖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봄의 나무는 금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봄에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간목 자체가 왕하잖아요. 왕한데 관살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반드시 식상을 써서 왕한 간목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것이 좋다. 즉 쉬운 말로 아이들이 굉장히 튼튼하고 강해요. 요즘 쉬운 말로 이제 아이들이 고집세 과목은 약간 고잡스럽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애들을 자꾸 겁주고 윽박지르고 너 뛰면 안 된다, 알아층 할아버지 막 올라온다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너무 강압적인 그런 데 있으면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은 집안에만 놓지 마시고 학교 운동장 데리고 나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 진짜 열심히 뛰놀고 싶은 그 기량을 갖다가 학교 운동장 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칠 때가 뛰댕기고 놉니다. 그러면 자, 관살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어린애들을 자꾸 억압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고요. 식상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어떤 기량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물론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으면 일간 자체가 왕한 것은 맞지만은, 이런 경우에 금을 쓴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쓰는 것이 더 공력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화만 있어서는 되지 않아요. 인월에 화만 있게 되면 독양불장이라고 그래요. 독양불장. 왜냐하면 봄에 여러분들이 씨앗을 심거나 여러 가지 작물 같은 거 심을 수 있고 나무들 심을 수가 있는데, 나무를 심고 씨앗을 심었는데 심고 따뜻한 햇볕은 얻었어요. 화를 얻었다는 얘기죠. 근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이 발화가 되지 않고요. 그 나무가 자랄 수 없어요. 독양불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뜻이에요. 독자는 홀로 독자고, 양자는 우리 양자잖아요. 볕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뜻하는 거죠. 화만 홀로 있게 되면은 불장,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독양불장의 뜻은 뭐냐면, 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수가 같이 있어 주어야지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호씨를 심게 되면 물을 주고 나서 햇볕을 받아야지 그 씨앗이 성장할 수가 있지만은,
화만 있게 되면 오히려 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말라 죽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독양불장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독양불장이라고 하는 단어만 이해를 하신다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소득이 있다라고 합니다. 독양불장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다시 한번 양만 홀로 있게 되면 불장,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 말 뜻은 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수도 같이 있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 이렇게 인월에 태어났을 땐 화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수도 같이 있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말하는 화라고 하는 것은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좋겠고요, 수는 임수보다는 개수가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병화는 하늘에 있는 것이 좋겠고요, 수는 밑에 있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땅이 윤택하고 하늘은 화창하다라고 하는 뜻, 천화지윤이라고 표현해요. 천화지윤, 천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화평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하늘은 맑고 밝으면서 지윤, 땅은 촉촉하게 윤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천화지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해도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예를 들지 말고요, 여기를 한번 가볼까요? 자, 이거는 아니고,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것은 투출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지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수라고 하는 것 내지는 해수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지의 수가 있는 것 진토 같은 것도 진중개수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축토 같은 경우에도 축중개수가 있는데, 뭐 진토 하나 있는 것, 해수, 자수 이런 정도 한두 점 있는 것은 뭐 크게 나쁘지 않겠고요. 만약에 개수가 투출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보면 돼요. 선생님, 병화가 용신이라고 했는데 개수가 같이 있게 되면 이 개수가 병화를 파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병화 개수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병화는 병화 나름대로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개수는 개수 나름대로의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죠.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건 병화하고 개수는 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걸 갖다가 원격되어 있다라고 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 근데 만약에 병화 개수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그야말로 병화를 갖다가 개수가 약간 극하거나 회강시킬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병화는 천간에 있는 것이 좋고, 개수, 수는 지지에 있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개수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병화 개수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 이런 질문을 해요. 화가 용신인데 수를 같이 쓸 수 있느냐? 수하고 화는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이건 같이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땐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간목의 기운을 설기순세하고, 화가 있어야지만 따뜻한 온기를 받아서 간목이 새싹이라든가 꽃모거리를 활짝 틔울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하면 개나리 같은 것이라든가 진달래라든가 벚꽃 같은 것도 햇빛이 따뜻해야지만 빨리 펴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햇볕이 잘 드는 곳은 꽃이 먼저 피게 되고요, 햇볕이 좀 덜 드는 곳은 꽃이 좀 늦게 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병화가 있어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독양불장을 말씀드렸잖아요. 독양불장, 그죠? 독양불장을 말씀드렸는데, 이 뜻은 뭐냐면 반드시 수도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봄에 가뭄이 들지 않아야지만 나무가 성장할 수 있고 꽃을 피울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봄이라고 해서 물이 없으면 독양불장이 되니까 오히려 화가 있게 되면은 간목을 생주해 주는 것이, 간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되지만은 간목이 말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를 같이 쓰는 거예요. 먼저는 병화를 쓰는 것이고 나중에 반드시 개수를 같이 쓰는 것인데, 사주 원국 자체에 수가 많게 되면 반대로 병화를 먼저 쓰는 것이고요, 수는 나중에 쓰게 되고, 화가 너무 많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반대로 병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개수를 먼저 쓴다. 그러니까 꼭 그냥 암기식으로 병화, 선병 후계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주에 화가 많은 경우에는 개수를 먼저 쓰는 것이죠. 따뜻해요. 오히려 봄에 너무 뜨거워요. 그러면 빨리 물을 줘야 되는 것이고요. 너무 차갑고 습해. 그러면 수를 억제시켜주고 화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병 후계이지만은 사주 국세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병화가 용신일 때 개수도 같이 쓸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것이 같이 투출되어 있을 때는 서로 원격되어 있으면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보고 생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은 갑목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걸 살펴본다라고 하면 갑목이 인월에 태어나면 걸록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걸록격, 그죠? 걸록격 내지는 양인격, 갑목이 이제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제 양인격이 되는 것인데, 걸록격이 됐든 양인격이 됐든 뭐예요? 신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왕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는 일간이 원령을 득했을 때 신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원령을 득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신월 같으면은 극지에 태어난 것인데 타간지에 목이 많아서 일간이 왕해진 것은 이때는 약간 대비되는 개념으로 신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령을 득했기 때문에 이거는 신왕한 사주가 됩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이 신왕하게 되면 억부용신법이라고 해요. 억부용신법이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신왕하게 되면, 신왕하면 뭘 쓴다 그랬죠? 관살로서 억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을 추용하는 법칙인데, 이것은 그냥 이론적인 개념으로서는 타당하다라고 보지만, 이거는 일간의 특성을 먼저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목이라고 하는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초봄에 태어난 거잖아요. 초봄. 그래서 이 봄에 태어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성목 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생목으로 보죠. 살아서 꽃을 피우고 앞으로 봄, 여름, 가을까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익혀서 가을에는 그 열매를 거두어 들이는 그런 처음 단계에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갑목으로서 과수원을 하는 사람이 이제 과수원 사과나무, 배나무에 새싹이 이렇게 돋고 있는데 그거 갖다 도끼를 갖다 이렇게 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과수농사 다 망합니다. 그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봄의 나무는 성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목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금을 쓰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를 봐서 갑목이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로서 나무가 마르지 않도록 뿌리와 줄기를 윤택하게 촉촉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갑진일주가 됩니다. 갑진일주. 자, 진이라고 하는 그 지장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진이라고 하는 지장간, 을모, 개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안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습토에 해당이 됩니다. 습토, 물기를 머금고 있는 촉촉한 땅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진 안에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갑목이 원령도 통근할 수가 있겠지만 갑목이 진에도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갑진. 그래서 갑목이 진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진 중에 있는 개수도 있기 때문에 나무가 마르지 않고 충분하게 뿌리를 내려서 뿌리와 줄기를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옥토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술이었다라고 하면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좀 이따 예시사주가 갑술을 일주니까 그때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 술토라고 하는 것과 진토라고 하는 것은 약간 뉘앙스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예시사주 살펴보시기 같이 보시기 바라고요. 갑진은 진중 개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좋은 글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주를 보게 되면 경자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진중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자수 하나 정도 있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금이 있죠. 제가 아까도 억부용신법 관사를 쓰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선생님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경자년 경금이 투출되어 있고 진토까지 있으니까 이 진토는 금을 생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나무를 갖다가 못 살게 굳지 않을까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목을 절대적으로 파지 않는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은,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수가 있기 때문에 금이 바로 목을 극하는 것이 아니라 수를 생하고 수가 다시 목을 생하는 구조로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금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라고 그냥 보셔도 돼요. 그리고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그 사주하고 또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한번
오늘 예시 사주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약간 걱정스러운 거는 월간에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론 화도 써야 되지만은 수도 써야 되기 때문에 무토가 있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수를 좀 억압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화가 있을 때 특히 무토 같은 것이 있게 되면 무토는 화를 갖다가 회광하죠. 회광 즉 뭐냐면 간목이 봄에 태어나서 따뜻한 햇볕을 봐야 되는데 무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햇볕이 있는데 구름이 껴가지고 따뜻한 햇볕을 못 받는 거하고 똑같은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무토를 갖다가 간목 입장에서 편제이니까 이 사주는 돈을 많이 벌 사주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편제가 있어서 나의 식상을 갖다가 가려버리고 나의 인성을 갖다가 매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나한테 일간 간목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는 글자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생시는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시 살펴봤고요. 이제 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부터 나오겠죠. 자,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다 정리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자수를 보죠. 자, 자수가 한 점 정도만 있어도 이 노래는 아직 초봄이기 때문에 차갑다는 얘기죠. 근데 진중에 있는 개수까지 있는 상태에서 자수까지 보게 되면은 이거는 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돼요. 그러면 봄에 이거는 좀 물이 좀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임수 개수가 투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지지에만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무토화가 있는 것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가 좀 많기 때문에 무토가 있게 되면 수가 없거나 적절했을 때 무토가 있는 것은 수를 너무 매몰시키기 때문에 문제인 것인데 수가 많을 때는 적절하게 무토로서 수를 제해주는 것도 그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수는 제해주는 입장에서 병화를 쓸 때는 병화는 회강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간목에 투출돼 가지고 요 간목은 토를 갖다가 이렇게 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토가 있다 하더라도 크게 활용할 그런 가치는 없는 것이고요. 결국은 뭐냐면 인중병화가 인출돼서 써야 되는데 인중병화가 투출되지 않은 것은 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것이 갑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요거 같은 경우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물토 자체가 좀 투출되어 있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데 일지진토가 있겠고요. 생시에서 술토로 보게 되면 이거는 진술충이 됩니다. 토충은 이것도 외워두세요. 토충은 붕충이라고 했어요. 토충은 붕충이다. 이 붕자가 법붕죠. 친구의 충이기 때문에 다른 인신사의 좌우 묘유충 같은 경우는 어느 한쪽이 깨지게 되죠. 금목충은 대체적으로 목이 깨지는 것이고요. 수화충은 대체적으로 화가 깨지는데 토충은 진술충한데 그래서 진토가 깨지거나 술토가 깨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가 더 왕해지는 것이고요. 진술충 했을 때 진중에 있는 개수라든가 을목, 술중에 있는 신금이라든가 정화 같은 것은 안에 있는 지장간들은 깨질 수가 있지만 토 자체는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이고 토가 왕해졌을 때 이 무토는 어떻게 더 극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토다목절이 될 수 있다. 토다목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 제가 봤을 때 병인시 정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인월에 진토가 있어 간목이 뿌리를 내리고 다시 인목이 있게 되면 목이 좀 너무 왕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화가 투출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정화가 아닌 병화가 투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중병화가 투출돼서 병화 자체도 매우 세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중개수 자중에 있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사주가 어느 정도 국세를 갖춘 그런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는 이제 무토가 있는 것이 약간은 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뭐예요? 금이 있게 되면은 토의 기운을 금이 설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이 화를 생하고요.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다시 금을 생하고, 금은 다시 수를 생하는, 또 어떻게 보면은 순환 상생되는, 순환 상생되는 그러한 사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사주면은 나쁘지 않은 그런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예를 들어서 정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똑같이 천간으로는 화가 들어왔고요, 지지로 목이 들어와서 병인과 정묘가 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묘시보다는 병인시가 공력이 더 크다. 왜냐하면 지금 인월에서는 화를 쓰는 것이 조후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조후 때문에 쓰는 것이. 그래서 조후의 개념은 정화보다는 병화가 더 월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같은 정묘 병이 비슷비슷한다 하더라도 병인이 좀 더 나은 생시로 볼 수가 있겠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진술 충운되지 않지만 토가 왕해지는 것 결코 좋은 것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임신계유시 같은 경우는 금수가 너무 왕해지는 것, 요건 단점이 될 수 있다. 오히려 특히 이런 경우 있죠. 자, 아까 제가 이 무토가 병이 된다고 했는데, 임신시가 됐을 때는 오히려 무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화라고 하는 것과 수라고 하는 것을 같이 써야 되는데, 화가 너무 많게 되면 수를 써야 되는 것이고요,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이 지금 같은 경우에 임수가 투출되어 있는데 신금 진토 자수가 있게 되면 수국을 형성하는 것과 똑같고,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물이 범람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무토로서 수를 제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 사주가 약간 격이 변해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용신으로 쓰고 인중에 있는 병화로서 조우하면서 무토를 생조해 줘야 되는, 이거는 별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간목 인월 병화 계속 이렇게만 외우지 마시고, 사주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용신과 희신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임신시가 됐을 때는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 이거는 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시는 여기까지 살펴보시고요. 자, 보지 않은 생시도 한번 더 보시고, 자, 예시사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비교 분석할 사주는 기운년, 병인월, 갑술 일생이 되겠고요. 옆에 있는 요 사주는 오늘 금방 공부했던 2020년 3월 2일 월요일에 발생하는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공통점은 일간간목, 월령 인월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주를 볼 때 역시나 일간과 월령의 차이를 알아야지만 나머지 글자를 어떻게 배합하는지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제일 먼저 간목을 한번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강의, 일진 강의 들으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연필 내려놓고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그랬고, 대림목이다라고, 대리목이 아니라 대림목이 되겠죠. 큰 소나무라든가 은행나무라든가 이렇게 아름드리 큰 나무를 뜻합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 다음으로 십천간 중에서 단단한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간목을 다 자란 간목 같은 경우는 동량지목으로서 집을 지을 때, 궁궐을 지을 때, 아니면 배를 만들 때, 가구를 만들 때 그러한 간목의 단단한 재질을 갖다 이용해서 만들었죠. 특히 이제 명리에서는 동량지목이라고 단어를 많이 써서 간목 같은 경우 성목이 됐을 때, 성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무가 다 자랐다는 얘기예요. 위로도 하늘로도 많이 수십 미터 자랐고, 둘레도 굉장히 다 자란 그런 나무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키우지 말고요, 그냥 베어다가 큰 집 같은 거, 사찰, 궁궐 같은 거 짓게 되면 간목으로서의 용도가 크게 생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 예전에 한번 질문하신 것이 있었는데, 선생님 간목 다 자르는 거 경금으로서 베게 되면, 나무가 죽게 되면 그 오히려 손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간목이 살아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요. 감목의 용도라고 하는 거, 감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생각해야지 답이 나오지. 감목 살아있는 나무 베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불에다 녹이면은 이거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똑같은 겁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다 녹여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 용도인 것이고요. 감목은 물론 이제 생목, 살아있는 나무의 경우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용도도 있겠지만, 다 자란 나무는, 감목의 용도는 베어다가 궁궐도 짓고 배도 만드는 그런 용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선풍기는 바람을 이렇게 하는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물컵은 물을 먹는 용도가 있는 것이고, 키보드는 자판을 치는 용도가 있는 겁니다. 감목이라고 하는 용도,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꽃을 피우는 용도, 다 자란 나무는 동량지목으로서 쓰이는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감목으로서의 어떤 귀와 명예와 부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용도라고 하는 것은 동량지목으로 쓰는 성목이 되었을 때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있게 되는데, 이것은 그냥 무조건 추나추동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같이 인월, 묘월, 인묘, 진월, 사오, 미월 같이 춘하절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성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뭐예요? 생목으로 본다. 자라는 나무로 보는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면 조금만 햇볕이 돌게 되면은 나무라든가 풀 같은 거, 풀은 아니죠. 감목, 목련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꽃을 피우려고 꽃몽오리가 이렇게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것은 생목으로 보기 때문에 따뜻한 햇빛과 물을 줘야지만은 그 목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화라든가 꽃을 활짝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겠죠. 그는 감목이지만 베어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꽃을 피우는 목화통명의 용도로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감목의 용도가 동량지목이라 하더라도 원령이 어떤 원령이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 일간 감목의 특성을 모른다라고 하면 무조건 감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니까 경금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그래서 내가 누차에 걸쳐서 사주 볼 때, 명식을 볼 때는 항상 일간을 설명하고 원령을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계속 반복하니까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 들어서 머릿속에 그냥 인이 배긴다 그러죠. 그냥 딱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시면 나중에 사주를, 어떤 사주를 본다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식으로 본인 스스로가 감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감목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동량지목으로 쓰는 목적, 그 다음에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목적을 쓰는데, 동량지목으로 쓰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목일 때 쓰는 것이고요. 이렇게 목화통명으로 쓰는 것은 생목일 때 쓰는 것인데, 생목은 추나절 때를 대체적으로 논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량지목으로 쓰는 성목일 때는 추동절, 가을, 겨울에 성목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에는 경금을 주로 쓰는 것이고, 지금 같은 춘절, 하절, 즉 봄과 여름에는 화와 수를 잘 배합해서 쓰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봄이라 하더라도 아직 겨울에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구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무가 인월에 태어나서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왕에서 작벌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왕성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성한 활동하죠. 애들도 열심히 말짓도 하고 말썽도 부리고 하지만, 애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아이스럽지 않아요. 애들은 여기저기 뒹굴고 애들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운동장 가가지고 흙싸움도 하고 막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애기들이 밥 안 먹고 하면은 지쳐서 못해요. 그러니까 애기들은 성장기 때 많이 먹여야지 키도 크게 되고, 그 다음에 살도 찌게 되는 것이죠. 감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왕하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그만큼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인성인 물, 수가 있어야지만 을목이 마르지 않고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감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아무리 왕하다 하더라도 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개수는 감목의 뿌리를 배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는 감목의 기운을 수기 유행시켜 가지고 감목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지금 밖에 있는 나무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적당량의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봄에 가뭄이 들게 되면 나무도
꽃을 피우기가 힘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봄에 따뜻한 햇볕이 없으면 역시나 꽃나무가 꽃을 피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월의 간목은 병화개수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여기는 한번 지우도록 하고요. 자, 오늘 명식은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진토를 받고요, 자수를 받서 괜찮았는데 병화만 좀 투출되어 있었으면 좋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무토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약간 좀 아쉬운 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 중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병화가 전혀 없진 않고요.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도 무토만 없었다라고 하면 괜찮은 사주로 보이는데, 자, 오늘 비교 분석할 사주 한번 보시면은 똑같이 간목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국세가 되는데 차이가 있죠. 이 사주는 간목이 진토를 본 것이고요, 이 사주는 간목이 술토를 봤습니다. 진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을목, 개수,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술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금 있죠. 신금, 그 다음 신금, 정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지장간이 들어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똑같은 무토라 하더라도 신금, 정화는 건토, 요거는 마른 땅이죠. 마른 땅, 건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토라고 하는 것은 안에 수가, 개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습토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마른 땅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촉촉한 습지 같은 데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기가 좋을까요?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습지 같은 거예요. 습지 알죠? 저기 어디 저런 내가 뭐 갈 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촉촉한 물이 있고 땅도 이렇게 막 자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뻘 같은 것이 있어서 생태계 보호라고 하죠. 여러 가지 철새들도 날아오고 물고기도 거기서 잘 살 수 있겠고 나무도 잘 자라죠. 이것이 바로 진토라고 하면, 술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이니까, 마른 땅이면서 술토는 뭐예요? 기온은 차갑죠. 마치 고비 사막에 있는 그러한 마르고 차가운 땅하고 똑같습니다. 선생님, 정화가 있는데 차가운 땅인가요? 자, 신유술은 가을이에요, 여름이에요? 가을이죠. 가을은 딱 뜨거운 계절이 아니라 차가운 계절입니다. 정화가 있다라고 해서 저 술토를 따뜻한 땅이라고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술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화를 봤다라고 하면 약간 달라지지만 술토 자체만은 매우 차갑고 건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주만 놓고 봤을 때 갑진 일주가 사람이 온기가 있고 정이 있을까요? 갑술 일주가 온기가 있고 정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서는 간목은 진을 봤을 때 뿌리도 내리고 풍성한 마음을 갖는데, 간목이 술을 본다라고 하면 까칠까칠 하겠죠. 왜냐? 차갑고 물기가 없으면 아무리 간목이라도 마르죠. 인정이 없습니다. 근데 간목이 진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인성이라고 하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인자한 마음, 포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갑진일주죠. 똑같은 갑술 지지의 이거 편제를 갖고 있죠. 이것도 지지의 편제를 갖고 있죠. 근데 똑같은 편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온정, 따뜻한 마음은 갑진 일주가 더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주는 자수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근데 이 사주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수기가 없습니다. 선생님, 금이 있잖아요. 금은,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신금. 이 유금은 지장간이 경금과 신금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지장간 안에는 무토도 있지만 그 다음에 임수와 경금이 있어요. 그러면은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또 이거는 수기가 없는 그냥 그야말로 순수한 금이라고 하면,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금에 해당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유금이 아니라 신금이었다면 물론 이제 인순지충이 돼서 좋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데, 이거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수기, 물기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투출된 건 좋은데 이것이 바로 병화는 투출돼 있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독양불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독양, 양은 홀로 있는데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나무는 어떻게 돼요?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어떻게 돼요? 봄에 말라 죽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 나무는 그래도 봄에
습지를 가지고 있고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목 자체가 말라 죽을 염려는 없죠. 오히려 화가 좀 살아나도 문제가 없는데, 이 사주는 화는 가지고 있는데 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나무는 봄에 가뭄 들어서 나무가 마르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주가 더 좋겠어요? 물론 이 사주가 수기를 보면 더 좋을 거예요. 그죠? 이 사주도 수는 화를 무토만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갖추게 되면 너나 할 거 없이 장관하고 대통령 하겠죠. 자, 그러면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시를 보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갑자시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갑목이 있고 자수 하나 정도, 이 노래는 수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으니까 자수 하나 정도, 이게 해수 하나 정도 있으면 이 정도만 되는데, 이것도 좀 조열하기 때문에 수운을 가도 이런 경우에는 나쁘지 않고요. 을축시 같은 경우는 축토를 받기 때문에 축술형하게 되면 축중에 있는 개수가 약간 매몰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적인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병인시가 되면 더 사주가 건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대우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금수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는 지금 현재 목화향으로 가고 있죠. 금수향으로 오는 대우는 임신대운부터 들어오니까 52세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 초년 운이 그렇게 썩 좋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병인시가 됐을 때 병인시뿐이 문제가 된 것이라 정묘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진시도 마찬가지예요. 무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또 진술충이 됐다 보니까 진중에 개수가 있는 것 같지만 진술충이 되게 되면은 토가 왕해지면서 진중에 있는 개수는 땅속에 묻혀버립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진술충하게 되면 진중에 있는 개수, 술중에 있는 정화가 튀쳐나와서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개뿔 아닙니다. 그거 진중에 있는 개수 진술충하게 되면 땅속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수가 용신일 때는 충을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경우 임신개유시 같으면 차라리 좀 나을 것 같긴 해요. 아까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임신시가 그렇게 나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잖아요.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수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무토로도 수를 제하는 그런 구세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임신시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빼고는 너무 조열하기 때문에 수가 투출을 한다 하더라도 뿌리가 좀 있어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러면 이 사주는 임신시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개유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무토가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주가 만약에 기사시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사시가 되면 역시 사화를 받기 때문에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인에 통근하죠. 이 병화는 술에도 통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병화는 사에도 통근합니다. 이거 그야말로 춘한이 든 거하고 똑같아요. 봄 가뭄이 든 거하고 똑같고요. 이 나무 물이 없게 되면 반드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반드시 어디를 가야 돼요? 운은 수가 부족하니까 반드시 금수향으로 가야지만 발복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유금 하나 빼고는 거의 양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주가 수가 굉장히 부족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이거 걸록격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 같은 거 잘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토가 있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어떤 욕구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자기가 일간 간목이 재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간은 왕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봄에 나무가 말라 있으면은 재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주는 반드시 사주 원국에 물이 들어와야지만 일간이 마르지 않고 땅도 촉촉하게 되니까 땅에 간목에 뿌리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주 주인공 뭐냐면 호프집, 약간 술집 같은 것을 칵테일바 내지는 그렇게 호프 같은 거에 파는 그런 물장사라, 쉬운 말로 물장사라고 하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왕하고 재성도 있는데 수가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물과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겠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대체적으로도 부동산 같은 거 해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주인데, 근데 그런 일을 하는데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은 언제부터 조성이 될까요? 너무 일찍부터 돈을 벌려고 하면 노력은 일간이 왕하니까 노력은 많이 하지만 수기가 살아나야지만 나무도 살고 땅도 촉촉해지니까 옥토가 될 수 있을 것인데, 너무 조열한 때에는 어떻게 돼요?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운이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세운에서 수가 들어오는 그런 때를 봐서 투자는 고럴 때 좀 더 하시고, 그 다음에 화토가 좀 왕해질 때는 좀 현상 유지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이 사주는 수가 적당히 있고 임신시가 됐을 때는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 문제인데, 요것만 아니고서는 뭐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닌 사주고요. 물론 이제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도 생시에 따라서 임신계유시는 나쁘지 않습니다. 을해시도 뭐 크게 나쁠 것 같지 않고요. 갑자시도 수를 받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목화토가 왕해지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임신계유시는 오히려 권장할 만한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주는 임신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제 무토가 있기 때문에 큰 대해는 없습니다만, 자, 이 사주가 역시나 기사시였을 때는 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됐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그냥 단편적인 글자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짜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을 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일간의 특성과 원령과의 상관관계를 알아야지만 이 나머지 글자들이 좋은 글자인지 나쁜 글자인지, 용신인지 희신인지 기신인지 한신인지 기구한신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기구한신이 구별이 돼야 육친론을 대입해서 내 부모 덕이 있는 것인지 자식 덕이 있는 것인지 배우자 덕이 있는 것인지 그 다음부터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의한 것은 이거 사주 원국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여기에 좀 많이 치중을 하는 것이고, 자, 오늘도 좀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좀 지루한 강의, 좀 어려운 강의, 제 강의가 이렇게 녹록하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강의는 아니고요. 특히나 기초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또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사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꼭 명심해 두시고요. 너무 쉽게 공부하는 것 결코 바람직한 것 아니고요. 쉽게 공부할수록 내가 깊이 있게 감명할 수 있는 스킬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특히나 뭐 삼재라든가 아니면 백호라든가 신살이라든가 내지는 또 공망이라든가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사주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간의 특성이라든가 원령의 특징 같은 것, 그 다음에 전체 사주구세의 형충회합, 생극재화라고 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이것을 먼저 아는 것이 사주를 감명하는 기본 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너무 기타 이런 다른 어떤 이론들이 있어요. 현란하고 막 굉장히 막 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건데, 개불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명리를 빨리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